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일본 정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독일과 손잡고 소재 부품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지난 7월에 아베 일본 총리가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선언했을 때 나왔던 말이긴 한데요. 그런데 엊그제 제대로 된 정보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독일이 소재와 부품 산업에서요,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채널을 신설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관련 기술 개발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화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말 그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이렇게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또 다른 추진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성인모 장관이 독일 현지를 방문해 페트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과 만나서 합의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한국과 독일은 우선 소재와 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요,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포괄적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앞으로 조만간 산업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롭게 신설될 이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 소재와 부품 같은 분야에 실질 협력을 위해서 협력과제 발굴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는 한 발 더 나가 유럽의 중심부라는 지리적 이점과 경쟁력이 있는 기초과학 제조기술을 보유한 동유럽의 관문 헝가리하고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어요. 이 헝가리란 나라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170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요.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트랙과 레이저 연구센터 같은 첨단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인프라와 기초과학 기술력을 보고서 앞으로 전기차 등이나 신산업과 관련한 소재 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헝가리를 지목한 것 같은데,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버르거 미하이 헝가리 재무부 장관이 지난 12일에 만나서 한국과 헝가리의 산업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은 앞으로 재료나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ICT 같은 분야에 더 나아가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한국의 대헝가리 수출이 2017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2018년엔 수출액이 19억 7천만 달러에 육박을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10월까지 누적 수출액만 따져도 벌써 20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헝가리에 대한 투자 또한 활발해서 한국은 올 상반기만 봐도요, 헝가리 투자국 1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을 통해서 한국과 헝가리가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이거 참 일본이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들 거라고 아베 총리는 즐거운 상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가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니 국산화 개발도 착착 이뤄져 가면서 더 높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나 독일 그리고 헝가리까지 손을 잡게 됐으니 일본 기업으로선 아주 아베가 미워도 너무 미워질 것 같은데. 야, 이 말로 막 좋냐? 좋아? 얼마나 아베가 싫으면 일본 기업 5곳 중에서 4곳이 아베 신조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자민당 총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죠? 에라이 이 호러 새끼야! 그것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일본의 여론조사 기관인 니케이 리서치에서요, 지난달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본 내 중대형 비금융 기업들 5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기업 5곳 중에서 무려 4곳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능력이 없다고 물러나야 된다는 거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에라이 등신 같은 화! 등신 같은 화! 좋냐? 좋아? 아이고 진짜. 더구나 이제는 우리 한국을 향해서 허구한 날 막말을 날리고 혐한을 조성해서 지지율 좀 올리려던 꼼수도 먹혀들질 않으니 외교적 카드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아니, 생각을 좀 해봐요.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한국을 향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며 무역 전쟁을 벌인 지 벌써 6개월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는 일본한테 안 된다, 반도체 소재를 우리가 개발하는 데는 1년에서 2년, 심하면 5년까지 간다며 금방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떠들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숨어 있나요? 참고로 일본이 무역전쟁을 벌인 후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도 2배나 더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의 수출을 약화시켜버리는 역대급 부작용을 낳았다는 셈인데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 6,433억 엔, 그러니까 약 150억 1천만 달러가 되는데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를 비교해보면 14%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7월부터 10월까지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 9천만 달러에서 94억 8천만 달러로 7%가 줄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2배가 넘는 손해를 봤다는 확실한 결과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일본이 경제전쟁을 걸은 건 그냥 단순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붙잡고 시작한 거로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아소다로 부총리의 입에서 한국의 제2의 IMF를 부를 수도 있다는 식으로 금융제재까지 거론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나 극우 정부가 무서워하는 건 바로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으로 일본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경제포럼 WEF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는 13위입니다. 13위. 그것도 경제가 어렵다는 올해 2019년에 작년보다 2단계나 더 상승한 13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수지를 봐도요.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12개월 만에 78.3억 달러로 최대 규모의 흑자를 냈어요. 그리고 작년 일반 정부 흑자를 보면은 53조 6천억 이상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상위 2%의 경제 성장률은요. 지난 방송에서 몇 번이나 지적해드렸듯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탠다드앤푸어스에서 평가한 한국의 신용등급은 AA라면서 성장세가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탄탄하다고 했어요. 더구나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를 두고도 일본보다 오히려 2단계나 더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나라가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보다 더 신용등급이 높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보다 더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떠들어대고 있는데 지난 1년 사이에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가 1년 사이에 4.4%나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망한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라면서 그렇게들 떠들어대고는 있지만 코스피 100대 기업들 중에서 지난 5년간 사내 유보금이요, 올 상반기만 봤을 때 736조 원이나 될 만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본보다 안 좋은 내용이 있다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음식점 수가요 13.5개로 미국과 대비해 6.4배나 식당이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 중심이 돼서는 돈을 벌고 있으니 벌어들인 돈이 그대로 대기업에 묻혀버리는 쏠림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라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나라가 망한다는 온갖 저주와 비난을 받으며 꿋꿋하게 진행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점점 효과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1, 2분기에는 가계 중 50%만 소득이 후퇴를 했었고 3, 4분기에는 40%만 후퇴하는 걸로 점차 개선이 됐었죠. 그런데 올해 1분기엔 가계 중 하위 20%만 소득이 후퇴를 하더니 2분기에는 또 하위 10%만 소득이 낮아졌단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3분기 와서는 모든 가구의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 안 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즈음에 중산층 무너졌다, 중산층이 사라졌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볼 게 뭐냐면 일본이 내년에 사회보장 분야를 강화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102조 엔 후반대, 약 11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저출산, 고령화, 육아 보육 및 고교 무상화 정책 등을 위해서 책정한 복지 예산이 무려
374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약 278조 원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 정부, 사회주의 정부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일본은 우리보다 더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부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 포퓰리즘 사회주의라고 떠들어대면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망한다 나라던 분들아,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려 600조를 투자하는 일본은 우리 문재인 정부보다 더 포퓰리즘 정부? 사회주의 정부가 아니면 뭐냐고. 어쨌든 이런 일본 아베 총리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맞대응하면서 소부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모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독일과 헝가리, 그리고 언론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나 소프트웨어, 하이테크 기술 강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이랑도 FTA를 타결하고 기술 협력까지 늘리기로 했으니 머지않아서 완전한 탈 일본도 가능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앞으로 24일에 있을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며 예고에도 없던 말까지 꺼냈죠? 그것도 특히 한일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이전에 정상이라는 총리가 나서서 직접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이렇게 공개하고 나선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베 총리의 이례적 발언은 요즘 일본 안에서 벚꽃 행사 문제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아주 일방적으로 나서서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이 된 것처럼 언급을 했다는 것은요, 일본 내에서 캄캄한 국내 정치 상황과 비교해 외교 쪽으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싶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수출 규제를 풀어줄 상황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론의 관심을 외교 쪽으로 돌리려 하는 건 그만큼 성과를 내려고 작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미 반도체 소재 같은 건 일본 제품이 없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우리 국내 기업들 엔지니어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으니, 거기다 또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나 헝가리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와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일본의 경제 식민지 노릇은 그만둬도 괜찮은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